종양이 좋아하는 특정 콜라겐이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을 위한 목소리 클리닉의 원장 홍한빛입니다. 영상이 나가고 있으니까 며칠이 좀 지났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콜라겐이 암 전이를 촉진한다. 종양의 악성화 과정이 규명됐다. 와. 그리고 뭐 일부 더 자극적인 기사에는 무슨 뭐 콜라겐의 배신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는데 원장님들 우리 하고 있는 학회 내에서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막 기사 링크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한번 같이 보게 되면요, 콜라겐의 인체 내 분해와 재배치를 통해 암 전이 단백질의 악성화 전이가 촉진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이 말이 콜라겐이 뭐 암의 전이를 촉진한다고 할 만한 말인가? 사실 뭐 콜라겐의 뭐 분해 재배치에다가 뭐 악성화 전이 이런 좀 낯선 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무심코 제목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표현을 바꿔볼게요. 잘못된 운전 습관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자동차 사면 죽어요. 이거는 아니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콜라겐의 뭐 분해나 재배치를 통해서 뭐 이런 게 촉진될 수도 있어. 근데 콜라겐 때문에 암이 생긴 이건 아니지. 너무 심각한 얘기죠. 아이 좀 제목으로 장난질 해도 정도가 있지 정말. 아유 그때 보톡스 치매 때도 아주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뭐 디스 에드헤드린과 콜라겐의 상관관계를 규명했다. 뭐 어쨌든 간에 논문이 나왔나 보네요. 좀 더 보게 되면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에 실렸다고? 그 유명한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그러면 정말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지, 진짜 콜라겐이 위험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디스 에드헤드링이라는 게 저도 좀 낯선 표현이어가지고 여기 논문 검색에서 찾아봤더니 죄다 암이랑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거를 잡으면 암 치료가 잘 되네, 이렇게 하면 뭐 암 예방이 되네 할 때 있어서 요즘 좀 주목받고 있고 암 치료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집중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이 디스 에드헤드린이다. 아유, 이름이 입에 붙지를 않네요. 자,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다행히 문헌이 잘 공개가 되어 있고 잘 나오더라고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해가지고는 나오죠. 요 논문인 것 같아요. 이 디스 에드헤드린과 MMP9이라고 하는 요 연결고리가 이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그러면 콜라겐 분포에 있는 그 세포 외 환경, 우리 보통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그거를 뜻하거든요. 그 부분에 촉진한다. 뭐를? 대장암 진행을 대충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저자 이름을 쭉 보면 제일 끝에 있는 게 교신 저자라 그래가지고 보통 교수님 이름을 넣어요. 교수님이 정석남. 아까 뉴스에 나와있던 남정석 교수님이 맞네요. 그러면 논문 제대로 찾았구나.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논문 내용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조금만 보자면 일단 콜라겐 나와있는 페이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리설트, 결론이라는 게 얘기죠. 중간 과정 우리가 봐봤자 뭐 할 거야. 암 연구할 거 아닌데. 그래서 요 필요한 부분을 딱 보게 되면 딱 요 구절이 바로 기사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 세포 외 매트릭스 구조의 리모델링이 관련이 있다. 콜라겐이 디그라데이션, 이렇게 좀 분해되고 수축되고 이런 것들과 포메이션, 다시 생성되고 콜라겐이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MMP가 나오고 세포의 기질이 디그라데이션 되고 이런 것들이 업레귤레이션, 종양을 촉진한다. 딱 기사에 나왔던 그 부분 내용이죠. 그럼 요 근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되겠는데, 하나 넘어가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콜라겐 1, 뭐 파이브로넥틴 요런 디스에드린 요런 환경들이 종양을 촉진을 한다. 그리고 반면 콜라겐 4는 줄어들고 뭐 다른 것들도 뭐 약간 변화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콜라겐 1은 늘어나고 콜라겐 4는 줄어든다고? 이건 뭔 소리야? 콜라겐이
그냥 콜라겐만 하고 그냥 먹을까 말까 찌를까 말까 이런 것만 생각했지 콜라겐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유, 우리 의대 다닐 때는 뭐 콜라겐 타입 1, 2, 3, 4, 5 해가지고는 몇 개까지 있는지도 막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관련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게 좋겠는데, 일단은 요 페이지에서 일단 짚고 넘어갈 거, 콜라겐 1이랑 4랑 이 논문에서도 그냥 아예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양이 좋아하는 특정 콜라겐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게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논문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대장암 부분이랑 나머지 정상 조직이랑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뭐 이런저런 특성들이 있었고, 여기 보면 콜1 이런 거 보면 뭐 콜라겐 1 늘어난 거 체크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아까 애초에 논문 제목에서 나오기를 MMP랑 그 디스 에드헤드린의 그 엑시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MMP라고 하는 게 사실 피부하고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익숙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모를 테니까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ROS는 좀 들어보셨으려나? 그 보통 얘기하는 산소 라디칼, 이게 바로 ROS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자극 때문에 뭐 DNA가 파괴되기도 하고 막 MMP가 늘어나고 해가지고는 막 세포가 늘어나지는 못하고 죽어나가고 시원찮아지고 분해되고 막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보통 나오게 되는 맥락인데요. MMP는 꼭 그렇게 뭐 활성화 산소 나올 때 이럴 때만이 아니라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그러니까 고혈당 상황, 순간적으로 뭐 혈당 스파이크가 오거나 당뇨병 있는 분들이 고혈당 조건에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MMP가 활성이 돼가지고는 이래저래 막 분해 과정 같은 게 촉진이 되게 돼요. 근데 MMP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올챙이는 꼬리가 있는데 개구리는 꼬리가 없잖아요.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바뀔 때 꼬리가 사라지는 과정, 이럴 때도 MMP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 있기도 하고, 혹은 너무 오버해서 막 죽어야 될 때, 파괴될 때, 이럴 때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 몸속에 있는 미세 조정을 해주는 물질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콜라겐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적당한 그림이 있나 구글에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상처만 하고 회복되는 과정인데, 보시다시피 색깔별로 콜라겐이 엄청 많죠. 뭐 7번, 4번, 이거는 몇 번이냐, 뭐 어쨌든 간에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얘들이 부위별로 다르게 작용하기도 하고, 이 콜라겐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특성들도 다릅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뭐 피부나 인대에는 콜라겐 어떤 타입이 많고, 혈관에는 콜라겐 어떤 타입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애기 피부랑 성인 피부도 콜라겐 구성이 달라요. 애기 피부는 좀 더 신축성이 있고 야들야들하고 말랑말랑하고, 성인 피부는 조금 더 단단한 면이 있겠죠. 그런 데서 콜라겐 1과 콜라겐 3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거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일단 적당히 찾아왔는데,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콜라겐 1하고 뭐 엘라스틴하고 이런 애들이 있다가 다치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 콜라겐 3가 등장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쭉 지나서 회복이 다 될 쯤 되니까 콜라겐 3가 사라집니다. 콜라겐 3는 성인에 있어서는 보통 상처가 났을 때 회복하는 중간 과정에서 잠깐 등장을 하는 역할이에요. 콜라겐 3랑 1이랑 조금 보여드릴 만한 게 뭐가 없나 해서 검색했더니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 돌고래 논문이어가지고 사람이 메인은 아닌데요. 좋은 표가 있어서 보면 성인 사람의 경우에는 콜라겐 1이만, 이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타입 3하고 1의 비율. 그러니까 콜라겐 3가 성인은 적고 콜라겐 1이 많고요. 애기, 특히 태아, 뱃속에 있는 애기는 콜라겐 3가 훨씬 많고 콜라겐 1이 적어요. 쥐 같은 경우에도 다쳤을 때는 콜라겐 3가 증가를 한다. 근데 다 회복되고 나면 콜라겐 1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인데,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3가 거의 보이지를 않고 콜라겐 타입 1만 있더라. 왜 돌고래는 그렇지? 간단히 생각해보면 돌고래 수영을 되게 격렬하게 하잖아요. 피부가 단단해야지 말랑말랑하면 다 긁히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콜라겐 타입 1은 굉장히 단단하고 탄탄한, 탄성이 넘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콜라겐 3는 말랑말랑한 애기 피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꼭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요 비율들도 나쁘지 않게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모공 없고 매끈하고 도자기 같은 피부인 거는 겉으로 볼 땐 비슷한데 누구는 만져보면 피부가 딱딱하고 좀 흉살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야들야들하니 정말 아기 피부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데서 콜라겐 1과 3의 그 비율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콜라겐이 노화되게 되면 멀리서 볼 때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뻗었는데 부러진 것 같은 이런 화살표 같은 게 가리키는 콜라겐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부러진 나뭇가지 같은 콜라겐이 생겨요. 이러면 콜라겐이 리모델링이 잘 안 되고 어린 시절로 잘 돌아가지를 못하게 된 노화된 콜라겐이 돼버리게 되는데요. 히알루론산 같은 것도 이런 데 걸려가지고 막 수분 보충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레이저 시술을 적당하게 너무 파괴적이지 않게 해주면 MMP가 살짝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녹여서 다시 어린 콜라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좀 복잡하고 낯선 얘기를 많이 드려가지고 혼란스러우실 텐데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요약하면 걱정할 거 없다. 전문가한테 맡기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